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토요일입니다. 10월 2일 토요일. 초가을 날씨에 아주 상쾌한 날씨가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의 그 입장을, 그 북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의 그 국군의 날 행사 어제 있었던 일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썽 많은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하는데 화천대유 실질적으로 했던 유동규 체포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미사일을 지금 이거 저기 한 것을 쏜 것을 미국에서 지금 보도한 겁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을 29일 공개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의 이름이 화성 8형이라고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우리 군은 전날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단거리 미사일 좋아하네. 초음속이잖아, 초음속. 아이고 참말로 군대가 군대인지 당나라 군대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로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EU와 무역협상을 위해 피츠버그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가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이라고 밝힌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어떤 기술을 이용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발사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는 국제사회가 매우 심각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된 위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안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특별대표부가 한국, 일본 측과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는 앞으로 갈 길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언급한 데 대해 우리는 분명히 남북 대화와 협력을 원칙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존 커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방부 대변인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정보기관이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현 시점에서 그럴 역량이 있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는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당초 30일 열기로 했던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회의를 하루 연기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소집을 요구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소집을 요구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동맹국들과 다음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연기를 요청해 예정보다 하루 뒤인 1일 오전 11시쯤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그것도 아주 극초음속 미사일. 되게 빠르다는 얘기죠.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이북에는 말이에요. 경제가 안 좋아서 국민들이 나물이나 이 산에 가서 초근 목피를 채취해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 미친 인간들은 국민의 배고픈 것, 국민의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도울 생각 안 하고 저렇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저거 자꾸 개발해서 그것도 발사 연습하고 있어. 가만히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가차이 있고 6.25 사변 때 피해를 본 얻어맞은 이 남한에 있는 이 나라, 현재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걔도 우호적이야. 북한의 눈치만 보고. 아니 저렇게 미사일 쏘고 그러면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6.25 때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죽고 뭐고 그랬는데, 지금 정치하는 인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아무리 좌파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저렇게 미사일 연습하고 저렇게 발사 연습을 하고 그러면 강력히 항의할 거 아니야. 아니 쟤네들 북에 있는 애들은 그냥 개욕으로 해도 가만히 있어. 한국의 한미 훈련, 방어 훈련, 전쟁 훈련이 아니라 방어, 쳐들어갈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방어 훈련하는 것도 못 오게 해. 이북에서 못 오게 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한미 방어 훈련도 이 나라에 있는 정치권들도 그걸 보류해라, 최소해라, 그만둬라, 미뤄라. 참말로 이거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데 말이죠.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게 되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세계 선진국에서 안보리 회의를 개최를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해가지고 저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루 연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북에는 저 못된 공산당 놈들, 중국 놈들, 러시아, 소련 놈들, 러시아 놈들 이렇게 뒤에서 또 이렇게 다 부추기고 뒤에서 또 이렇게 봐주고, 또 이 남한에서는 이북 하게 되면 치를 떨어야 되는데 이북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눈치 본다. 이 종북 좌파들. 야, 진짜 아주 위태로운 나라 속에서 사는데 꼭 외주 타고 건너가는 심정이 지금 심정입니다.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현재 미사일을 이렇게 빵빵 쏜다. 먹을 것도 없다는 놈들이 이런 걸 한다. 이게 나쁜 놈들 아니에요? 이 나쁜 놈들. 아무래도 여기 무슨 일이나 요즘에나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정부도 한심하고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 일당들도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왜 돈 쳐들여서 그거 예? 이 전장 물자만 그것만 자꾸 개발하려고 하냐고. 아, 세계에 나와서 경제 교류하고 그 뭐 돈도 좀 없으면 좀 빌려다가 그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산업 발전을 시키고 중소기업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 아니야? 못된 것들. 아유, 이 우리나라도 이 국민들 좌파 정부들도요, 이 유교를 실제 못 겪어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들 아주 피똥을 한번 쌓아야 돼 아주 그냥. 예, 이북에서 한번 큰 조치를 해가지고 말이죠. 모르면 좀 배워서라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이북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하는데 그 외국의 입장 여기에 문제를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 있었던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 사진 보고 싶지도 않은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포항 영일만 해상 마라도 함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격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거기 또 갔어. 임기 말 되니까 이제는 다 가고 싶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안보 좋아하네. 든든한 거 좋아하네. 아유 저 38선에 있는 그 방카 있는 거, 그 오피 있는 데가 다 때려부시고 철조망 다 걷어버리고 말이지. 여기 강화 앞에 있는 그 무슨 섬이야 거기에. 그 섬에는 이북이 들어와서 뭐 장사포를 갖다가 뭐 6개인가 갖다가 설치해놓고 있다는데 한박도, 예, 저 강화 한박도의 그 섬에 그 옛날에는 우리 남한 군인들이 있었다는데 지금 왜 그 갑자기 이 문통이 들어와가지고 이북 애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장사포 6개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코 밑에다가. 그런데 든든한 안보 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또 국민 속이지 말아요. 지금 이 나라 군들도 군 장교들도 모두 하는 거 보면 국방부 장관이나 하는 거 보면 다 썩었어요. 뭐가 안보가 저 든든이긴. 국민이 호도하는 거야 아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놓고는 이북에 들어온다는 말이야. 전에 저 도보다리에서 그 김정은이하고 회담할 때 USB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줬대 USB 내용이 뭔지 밝히라는데 안 밝히잖아요. 이거 한국의 뭐 원전 기술이라든가 잠수함 기술 뭐 원적 발신선 뭐 이런데 군보저 분대에서 이게 어떠한 그 중요한 것들이 USB에 담아져 가지고 넘어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박정희 대통령 같으면 저 벌써 그냥 이슬로 사라진 건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좋아하네. 종전 화해와 협력. 쟤네들은 그냥 개성에 연락사무소 있는 곳 우리 한국이 지어놓은 곳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다이나모트로 폭파시켜서 그냥 확 그냥 다 깨부셨고 남북한 그 전화 그 연락선 후딱 끊고 또 좀 기분 풀리고 좀 어떻게 좀 잘하면 또 거기 또 연결하고 그 뭐 10월달에 연결한다고 김정은이가 말을 했다고 그러대요.
진짜 이 차라리 말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장이 날 텐데. 문 대통령은 오전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 호국 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유엔군 참전 용사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말은 괜찮으네. 어? 호국 영령과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유엔군 참전 용사와 한미 동맹의 강력한 연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뭐 찬바람들이 좀 정신이 조금 들었나? 이건 뭐 이거 바른 소리네. 최근 북한에 있다는 미사일 도발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또 이북에서 또 뭐라고 하게 되면 살살 기고, 예? 그냥 지나간 말로 한번 한 거야. 그 이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양거리고 아부나 할지 모르죠. 지금 현재 이렇게 행사장에 가서 이렇게 사탈 발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강력히 욕을 해야 김정은이 너 그러면 한 번 더 맞을래냐고 말이지. 계속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도발하고 그렇게 미사일만 발사 연습하고 내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그때로 하냐고 그래가지고 좀 바른 말 좀 해.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이고 내 입만 아프지 뭐 소용이 있나요? 아니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있었다는 얘기만 그냥 알고 계시고요. 다음번에는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 성남시 그 대장동 그 택시 개발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유동규는 그 대장동 그 대장지구개발 설계 실무 책임자입니다. 원래 전에 건축업을 좀 해줬다고 하네요. 그 이재명 그 지금 경기도지사의 오른팔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 선거 당선 때 인수위원회에서 간사로 일을 했습니다. 간사로 유동규. 성남시 도시개발 기획본부장, 성남시 도시개발 그 개발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기획본부장,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사장, 현재 사장을 하고 있잖아요. 성남의 뜰 그 시행사입니다. 성남의 뜰도 있죠. 그 성남 대장동 그 개발하는데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이 시행사가 만들었습니다. 그 판교 대장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SPC라고 그러죠. SPC 개발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성남시 도시개발 그 공사에 거기에 기획본부장으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실상은 이 일을 그 성남시 도시개발하는 이 지금 현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책임 정도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근데 한동안 잠적했죠. 그래서 왜 그걸 피신했느냐, 어디로 잠적했느냐, 뭐 해서 핸드폰도 다 죽여버리고 핸드폰도 딴 데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일요일날 검찰들이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걸 체포했어요. 잘했어. 검찰 잘했어요. 유동규가 체포되면 유동규가 입만 열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네, 유동규가 입을 안 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다 모든 책임을 다 100% 떠안게 되니까 이제 유동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하고의 연결고리, 또 그다음에 그, 저 대가성으로 뭐 50억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런 사안 모든 게 다 밝혀집니다. 유동규를 체포를 했는데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행은 성남의 뜰이라는데 이 회사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주 회사는 화천대유입니다. 화천대유. 그 화천대유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은 이성문이라고, 이성문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주식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고, 이거 바지 사장입니다. 여러분 바지 사장 알죠? 대행, 월급 사장. 이성문이는 그 바지 사장이고요. 실질적인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 지분을 가진 사람이 김만배예요. 만배. 이름도 참 그 부모님이 잘렸어요. 만배. 만배로 보러라. 만배. 천배가 아니고 만배. 이번에 천배 이득을 냈어요. 근데 이름이 만배야. 김만배. 그 참 묘한 일이죠. 묘해. 이 사람이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 화천대유에. 그 사람 이제 동생 그 김석배. 배자 돌리거든요. 김석배. 그 다음에 김의배. 다 이게 동생들입니다. 거기다 이사로 있어요. 화천대유에도 이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남의 뜰 그 시행사에도 이사로 있습니다. 다 이거는 가족들 갖다 박아놓고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유동규는 설계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그 지사가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적에 그 모든 거기서 하는 거에 설계자는 나였다. 내가 설계했다. 난 성공적으로 했다. 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동규와 이재명의 그 연결고리, 그리고 원래 이재명이 밑에 있었잖아요. 뭐 성남시장 당선될 적에 뭐 인수위원회 간사라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오른팔, 이재명이의 오른팔 유동규가 지금 병원에서 여기 체포됐으니까 이제 좀 재미있는 것들이 좀 터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밝혀져서 빨리 끝나야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이거 예비 후보들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이것 때문에 묻힙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대통령 선거 우리 보수 야당에서 정권 교체해 와야죠.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야 되고, 그리고 정권 교체되면 이러한 문제 뭐 검찰이 엉터리를 했다 그래도 다시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벌받을 사람 처벌받고, 영창 갈 사람 영창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신데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 야외 좀 나가셔서 바닷가라든가 또 시골길이라든가 공원길 이런 데 좀 걸으시면서 건강 관리에 힘이 되는 그런 이번 주말이 됐으면 합니다. 내일은 또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일요일 때 편안히 쉬시고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권중왕입니다.